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는. 난시도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 조금 오차 생긴다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기존의 대부분의 스마일 수술 기계들이 괜찮았었던 거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사이드 컷으로 인한 각막 두께 때문에 스마일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뭐 또 다른 이유에서 스마일 수술이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각막을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각막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선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첫 번째는 원추 각막이라 그래서 각막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질환이 있어요. 라식, 라섹 뭐 이런 거 수술하고 나서 가장 무서워하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각막 확장증이라는 합병증이 있어요. 근데 이 원추 각막이라는 게 이 각막 확장증의 종류거든요. 애초에 원추 각막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원래 본인의 각막 두께로도 자기 눈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오는 약한 각막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각막을 더 깎아서 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버텨주는 힘이 더 떨어질 테니까 원추 각막이 더 심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진행이 돼버리면 원추 각막은 사실 각막 이식을 하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이 여러 가지 각막 지형도라 그래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원추 각막이 있지는 않은지 각막 확장증의 소지가 있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원추 각막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 눈이다 라고 한다면 각막을 깎는 라섹이나 스마일 라식 같은 수술은 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렌즈 삽입술 같은 수술로 해야지 각막 확장증 같은 이런 부작용이 안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있는 상황에서 모르고 라식 라섹을 하게 되면 각막이 완전 새하얗게 변해버려요. 그래서 시력이 완전 떨어지고 회복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원래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있으면 20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은 세극등 검사로 이 현미경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대부분 발견이 되기는 하나 특히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에 수능 끝나고 오시는 그런 분들 중에는 드물지만 DNA 유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 발현이 안 된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수술을 했다가 멀쩡했던 눈이 다 하얗게 각막이 변해버리게 되는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냥 거의 실명 수준까지 가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아벨리노 각막 이영양증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라식 라섹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에도 렌즈 삽입술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한 10년 전 처음에 이 시력 교정술을 많이 할 때는 이 아벨리노 검사를 거의 필수로 다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 당일날 오셔서 수술 받으시는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고 각막 이영양증 검사를 안 하고 수술 받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항상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리기는 하거든요. 1% 미만의 아주 드문 확률이기는 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에 내 눈을 맡기는 도박 같은 행동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거를 검사를 하면 결과는 바로 당일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일날 알 수가 있는데 DNA 검사를 돌리는데 몇 시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비용 때문에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각막 혼탁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받으실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스마일 라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라섹이나 일반 라식은 가능한 거고요. 각막에 혼탁이 있게 되면 스마일 라식을 할 때 쏘는 femtosecond 레이저라고 하는 이 레이저 빔이 혼탁을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안쪽에 레이저가 각막 실질을 파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혼탁이 있게 되면 위에서 들어오다가 레이저 빔이 막히게 돼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스마일 라식이나 이런 거는 불가능하게 되고 라섹이나 뭐 일반 라식이나 이런 걸로 바꿔서 수술을 해야 되겠죠. 각막 혼탁이 있으면 일상적으로 보는 거에서는 못하고 바뀌지 못하나요? 각막 혼탁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눈을 다쳐서 흉으로 인해서 각막 혼탁이 생겼거나 눈병을 심하게 앓았을 경우에 눈병의 후유증으로 각막 혼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혼탁이 각막의 한 중앙, 완전 중심에 있는 경우라면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런 경우라면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안경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안경에 가운데 기스가 나 있으면 시력에 영향을 주겠지만 주변부가 뭐 깨지고 뭐 이렇다 그래서 시력이 떨어지진 않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일 라식은 또 안 되는 분들이 원시인 분들은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이제 어떤 스마일 수술이라도 원시를 교정할 수 있는 스마일 수술은 없어요. 원시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무조건 라섹으로 하시거나
일반 라식으로 하셔야 돼요. 스마일 라식이 아닌. 그 이유가 아직까지 모든 기계들이 근시만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도 이거는 빨리 기계 회사들에서 개발을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서 원시는 스마일 라식으로 받기는 힘들고요. 그리고 이전에 한번 수술 받았던 분들, 재수술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시 재발해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도 아직까지 스마일 라식으로 수술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아직 스마일 라식으로 재수술에 대한 데이터가 그렇게 많이 쌓이지도 않고 만약에 라식으로 했었던 경우라면 라식으로 다시 하는 경우는 있고 대부분은 근데 라섹으로 많이 하죠. 그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라서 라섹으로 하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원시거나 수술 한번 받았다가 재발한 경우 이 두 경우는 스마일 라식은 불가하고 라섹이나 일반 라식은 가능한 거고요. 스마일 기계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비의 차이로 인해서 수술이 가능하고 뭐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다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기계에 따라서는.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소개를 했지만 비주맥스는 사이드 컷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토즈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에 비해서는 같은 도수를 교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각막을 그만큼 더 많이 깎아야 될 수밖에는 없어요. 실제로 아토즈 스마일로 해서 겨우 딱 수술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맞춰서 수술을 했는데 만약에 비주맥스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사이드 컷에 의해서 10에서 15 마이크로미터가 더 늘어날 테니까 안전 마진을 벗어나게 되는 거라서 수술을 받으실 수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스마일 수술 기계에 따라서 받으실 수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난시가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어요. 난시라는 거는 단순히 도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축이라는 게 같이 존재를 해요. 축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각도거든요. 그 각도가 1도, 2도만 틀어진다고 하더라도 교정량이 뚝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난시가 높은 사람들은 정확하게 맞춰서 수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토즈를 이용한 스마일 수술을 따라올 만큼 난시 교정이 잘 되는 장비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 이유가 정면에서 서서 볼 때랑 누워서 볼 때랑 눈이 약간 훼손되면서 상대적인 위치가 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수술을 받을 때는 항상 누워서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고 생활할 때는 이렇게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아토즈라는 거는 시리우스라고 하는 장비랑 연동이 돼서 검사를 할 때 상대적인 이 눈 모양을 스캔을 해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아토즈 기계에 옮겨주게 되면 수술실에서 누웠을 때 얼마나 몇 도가 돌아갔는지 0.1도 단위로 정말 이건 정확히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는 사실 정확히 확인하기가 불가능한 거를 기계에서 그 오차를 아주 정확히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최근에 나온 기계가 하나 있죠. 짜이스에서 나온 비주맥스 800이라고 하는 요즘 스마일 프로라고 광고를 많이 하는데 모든 영상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계에도 각막에 파란 점이 찍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다고 하는 그 짜이스의 기계조차도 아직까지는 수술 기계까지 연동을 시켜주는 기능은 없는 거죠. 이게 자동으로 검사 기계에서 인식이 돼서 수술 기계까지 연동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이 점을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누웠을 때 돌아가 있는 거를 그 점으로 확인을 하고 맞춰주느냐, 그 차이인 거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찍어서 물론 맞춘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환자들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버린다거나 하면은 또 각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점도 예를 들면은 점이 동그랗게 있으면 그 점 찍은 거에 위쪽에 맞출 것인지 아래쪽에 맞출 것인지 그것도 애매해지는 거죠. 난시 도수가 높지 않은 경우에 조금 오차 생긴다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기존의 대부분의 스마일 수술 기계들이 괜찮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아토즈라는 기계는 난시를 정확히 측정을 할 수 있는 검사 기계와 수술 기계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축을 정확히 맞춰줄 수가 있는 거고, 비주맥스 800 스마일 프로라고 하는 수술과 G8라는 클리어 라식 이런 수술들은 수동으로 이렇게 점을 찍고 수술 기계에서 그 점에 맞춰서 다시 이걸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조그만한 차이가 1도, 2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고도 난시에서는 영향을 충분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난시가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아토즈를 이용한 스마트 라식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능도 끝났고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시력 교정술 받으러 병원에 들어오시는데 스마일 수술도 그렇고 라식, 라섹도 그렇고 각각의 분명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스마일 수술이 요즘 대세라 그래서 되지도 않는 눈인데 막 무리해서 받으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정확히 검사를 해보시고 정확한 수술법을 고르셔야지. 스마일 라식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병원이 있어요. 그런 병원은 걸으시면 되고, 각각의 수술에 대해서 장단점을 설명을 해주고 본인한테 맞는 수술을 권해주는 병원에 가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